네, 무릇 모든 일을 하는 데는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드루킹, 또 서유기 이런 인물들이 느릅나무 출판사, 경공모를 운영할 때는 엄청 10억대 넘는 돈을 썼다고 돼 있는데 네. 천연비누 뭐 이런 걸로 가능하냐 이런 얘기인데 네. 자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오늘 그 드루킹 김모 씨의 그 장모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네. 이 같이 사는 동안 일하러 나가는 것을 본 적이 없다라고. 일단은 장모의 증언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집에 있을 때는 방에서 주로 컴퓨터만 했다라고 증언하고 있고요. 네. 또 이제 그 이 분유값 등 생활비도 모두 자신의 딸이 벌어서 생활했다. 드루킹의 그러니까 아내죠. 지금 이혼 절차에 들어가 있다는. 그러니까 이 사위인 드루킹 김모 씨는 어떤 경제력이 없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네네. 느릅나무 출판사 1, 2, 3층을 그 유지하는데 연간 11억 원 규모의 막대한 이 자금이 소요됐다라고 하는데 네. 이 집에 생활비조차 제대로 못 대주는 사람이 그런 11억 원대의 막대한 그 이 출판사 운영비는 어떻게 조달했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몇 번의 강연과 어떤 비누를 판매한 자금만으로 과연 그 11억 원을 벌 수 있었을까? 회원들이 한 내는 10만 원이 안 된다는 또 회비만을 모은다 하더라도 네. 그래서 이제 혹시 또 다른 이 자금 추정 그 자금을 이 지원한 사람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의구심을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 관심은 물려받은 재산이 있는 사람일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서 가진 재산에 대해서 물었을 때 드루킹 씨의 부인이 이런 얘기 했다고 그래요. 아까 저 보셨지만 가진 재산이 거의 없다. 친정아버지가 물려준 이 아파트인데 이것도 지금 재산 분할 뭐 이혼하려면 한다고 들었는데 백성문 변호사님. 근데 그 7천만 원 정도 요구했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이것도 줄 생각이 없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재산이 없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부분이 가장 좀 이 지금 상황에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현재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도 처가에서 받은 2억 원 정도 되는 아파트인데 그것도 지금 재산 분할 해줘야 되는 것도 재산 분할을 못 해줄 상황이라고 하는데 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연간 11억 원 거기에다가 임대료가 또 월 400만 원이면 그것도 1년이면은 거의 5천만 원 가까이 됩니다. 네. 그런 것을 물론 이 안에 회원들의 지금 얘기로는 자기들이 다 마련했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 그래서 지금 제일 이 사건의 중요한 부분은 네네. 이 자금 출처를 수사기관에서 정확하게 밝히는 것. 이게 어찌 보면 이 사건의 핵심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굉장히 의구심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두 가지 상황이 너무 모순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 좀 철저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경석 기자 취재를 해보면 이 근로계약서라는 것이 드루킹이 본인의 근로계약서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분유값 이런 것은 뭐 장모의 주장이라고 하더라도 본인은 근무 시간 보면 오전 10시부터 5시, 화요일 제외 일주일에 30시간. 근로시간 단축에서 보면 정말 일을 대단히 짧게 한다 이런 생각인데 받은 돈이 600만 원이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 이제 동아일보가 오늘 오전에 이제 단독으로 보도를 했던 내용인데 저 올해 2월 작성된 계약서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600만 원의 현금을 본인이 받았다는 건데 이 회원들은 사실 이 월급을 받았다는 사실을 대부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이 600만 원의 굉장히 좀 의문스러운 게 애초에 이제 그 느릅나무 출판사로 책 자체가 출간이 되지 않았었고 그렇죠. 또 강의료나 어떤 그 비누 판매 이런 물품 판매로만 수입을 충당한다고 했었는데 3월 달에 입금됐던 강의 수입은 불과 175만 원밖에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연간 뭐 24차례 강연했다고는 했지만 그게 다 합쳐도 5천만 원이 안 되는 돈이었거든요. 그렇죠. 다만 이 돈을 그러면 어디서 더 추가로 충당을 해서 11억 원까지 추정되는 이 운영비를 충당했는지 이건 아까 그 백종원 변호사 말씀대로 좀 더 추가 수사가 분명히 필요한 대목 중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의 600만 원 월급만 해도 연봉 개념으로 7천만 원이 넘는데 하여간 돈이 미스터리예요. 자, 계속 나오지만 강연료와 비누 판매라고는 볼 수 없는 그 많은 부분 어떤 우리가 의혹을 제기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일단 이제 그 돈의 출처를 보면 일단 원당이라고 해서 이제 예를 들어서 그 이 설탕의 원재료 있지 않습니까? 원료. 그거를 이제 원당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산균이라든지 뭐 비누라든지 이걸 이제 팔았다고 하는 것인데 이걸 이제 회원들한테 좀 다단계식으로 관리를 했다는 거죠. 네. 이걸 많이 구입을 하면 좀 등업을 시켜주고 이제 그런 네. 방식을 통해서 한다고 하는데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이 비누 같은 경우에 많이 팔아봤자 이게 얼마나 팔겠습니까? 네. 더군다나 지금 이 여기에 있는 건물주 입장에서 보면 이 세 개층을 지금 임대 쓰는데 한 번도 연체된 적이 없대요. 밀리지도 않고. 꼬박꼬박 이제 임대를 냈다는 것이거든요. 지금 보십시오. 집에서 돈 한 푼 없죠.
그다음에 지금 뭐 강의료 한 달에 170만 원, 네. 그다음에 비누 뭐 몇 개 나가는 거 이거 가지고는 도저히 지금 현재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한다면 뭔가 어떤 별도의 지금 어떤 자금원이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경찰에서 한 30개 계좌를 좀 뒤지고 있습니다. 예. 아마 이 수사가 좀 진전이 되면 자금 출처 부분에 대한 좀 증거가 나올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전장욱 차장. 이번호 주간동화의 이 드루킹에 대해서 이제 취재를 하면서 네네. 이 드루킹 씨가 했던 이 블로그 사이트를 몇 개를 제가 좀 들어가서 보니까요. 네. 이 사람이 경제적 공진화 모임에서 회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어떤 특정 회사의 주식을 10주식을 꼭 사라. 대신 주식을 보유는 당신이 하고 의결권을 나한테 위임을 해달라. 오, 네, 그러니까 특이하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지금 그 청와대 이 장하성 정책실장이 과거에 했던 이 소액 주주 운동을 좀 벤치마킹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네네. 그러니까 주식은 회원들이 사고 의결권을 이 드루킹 김모 씨가 모아서 혹시 기업에게 뭔가 어떤 요구를 하거나 압박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추정이 좀 가능합니다. 자, 강경석 기자. 네. 제가 자꾸 김경석 기자라고 부르죠. 죄송한데. 강 기자, 지금 취재 내용 중에서 그럼 네네. 600만 원씩 근로계약서 써서 꼬박꼬박 받으면서 네. 회원들은 당신들 대부분 뭐 무보수로 일해라 이랬다는 건데 7단계로 이렇게 관리한 것과도 무관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지금까지 현재 저희 취재한 바로는 굉장히 폐쇄적인 카페 운영을 했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7단계 등급제까지 매겨가면서 회원 관리를 했는데 네. 이렇게 폐쇄적인 회원 관리를 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사실상 회원들 간의 정보를 서로 모르게 하는 목적도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네. 예컨대 가장 상급 등급에 속하는 회원의 월 수입이랄지 기여도랄지 이런 정보들이 다른 등급에 있는 회원들과 이게 공유될 경우에는 사실상 저런 조직 단계로 회원을 관리할 이유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네. 그래서 저런 폐쇄적인 조직 관리 차원에서 예컨대 정치 성향을 조금 파악해서 등급을 나누기도 했고 또 실명을 당연히 비공개로 나눴었고 또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거나 오프라인 강의를 듣지 않았을 때 쉽게 얘기해서 돈을 내지 않았을 때 뭐 카페에서 탈퇴를 시킨달지 이런 조치들까지 이루어졌던 것으로 저희가 지금 취재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서유기라는 필명 박모 씨가 이제 오늘 만약에 구속이 되거나 한다면 이 사람이 이제 뭐 운영책이다. 비슷한 얘기지만 자금 관리책이다. 이렇게 이제 알려지고 있잖아요. 뭔가 정확한 실체가 좀 드러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일단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봐야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어쨌건 드루킹과 같이 집에서 기거를 했고, 아까 집 문, 뭐 도어락이나 우리 집 CCTV 다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뭔가 은밀한 일을 둘만의 공유하면서 했다라는 건 충분히 추정이 가능한 상황이고 이 조직 자체 경공모의 폐쇄적인 조직계 운영과 관련해서도 사실 서육이라는 사람은 많은 부분을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네. 각자의 진술을 받고 나중에 이 둘의 대질신문까지 필요한 상황이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수사를 지금 서울경찰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권에서는요, 서울경찰청이 제대로 수사를 하긴 하는 거냐, 이런 주장이 야권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